자, 여러분들, 논리회로 및 실험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다룰까 한다면은 역시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그리고 이진수, 즉 바이너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컴퓨터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디지털 시스템이고, 아날로그 시스템이 뭐 들어갈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뭐 거의 99%는 디지털 시스템을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진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진수 체계를 잘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이 컴퓨터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내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컴퓨터 공학의 얘기를 벗어나서도 아마 21세기 중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진수 체계를 잘 이해 못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기가 힘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뭐 2000년대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때 태어난 이 Z세대들은 이 디지털 시스템에 뭐 태어날 때부터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들, 뭐 X세대, Y세대에 비해서는 이 디지털 시스템과 이진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또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는 그런 세계에 태어났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휴대폰을 쥐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공고 학생이라면은 그러한 휴대폰, 즉 컴퓨터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을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한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트랜잭션, 뭐 트래픽 컨트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커머셜,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엔터프라이즈 이런 데 사용되는 여러 시스템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들이 다른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과의 구분이 되는 점이 있다면 뭐냐, 바로 정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산 정보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Discrete Information, 이산 정보. 이산 정보라는 것은 정보가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티뉴스한, 즉 아날로그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21세기가 되기 전까지의 세계는 아날로그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들은 전부 다予測되어 있는, 쭉 이어져 있는 그러한 값들로 표시가 되어 왔었지만,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이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표현하죠. 이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 정보에 의해서 표현되는 물리적인 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physical quantity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바로 이제 discrete information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산 정보, 즉 디지털 신호를 표현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산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디지털 시스템 그러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컴퓨터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공학과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디지털 시스템들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진 코드입니다. 바이너리 코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진 코드라고 하는 것은 비트 0과 1로 표현되는, 뭐 이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굳이 여기서 다시 0과 1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내용은 이제 이 뒤에서 설명할 것이고, 이러한 그 0과 1로 표현되는 비트, 이 비트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비트 그룹으로 이산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진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이진 코드를 구성하는 비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바이너리 이진 값과 그 다음에 디지트 그 해당 자리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렇게 0101 뭐 1100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8비트죠. 이 8비트는 각각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값과 그 다음에 그 자리의 값들 자릿수 뭐 8가지 자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5, 6, 7, 8의 자리가 있겠죠. 십진수로 말하면은 뭐 1의 자리, 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텐데, 그러한 자리를 우리는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트 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바이너리 값의 전체 값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진 정보를 표현하는 이진수는 결국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기수가 베이스가 2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수가 2인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보통 기수가 R인 시스템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릿수, 디지트에 해당하는 자릿수들이 쭉 있는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수점 이상, 즉 정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수점 이하, 소수를 얘기하는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가 있다 그러게 되면 그 수는 기수 R에 대해서 R에 0승, R에 1승, R에 2승 해서 R에 n-1승, R에 n승까지에 해당하는 값과 계수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소수값은 그 기수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m승까지의 그러한 표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실수인 392.43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392.43, 3 곱하기 10의 2승, 즉 300 더하기 9 곱하기 10의 1승, 90 더하기 2 곱하기 10의 0승, 즉 2로 표현되는 그런 정수의 부분과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얘기하는 0.4, 3 곱하기 마이너스 10의 2승이라고 하는 0.03 부분 해가지고 392.43이라는 글자가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수도 똑같이 봅니다. 만약에 110.11이라고 하는 이진수, 여러분들이 사실 이진수를 표현하면서 소수점이 있는 이진수를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런 숫자를 잘 쓰진 않지만은 컴퓨터의 그 용도 중에서 scientific calculation 있잖아요. 예, 즉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숫자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소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대부분은 이진수를 그냥 정수로 전부 다, 소수 부분도 정수 부분도 전부 다 정수 표현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진수 자체도 그냥 소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뭐 이게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이라고 한다면 2의 4승부터 3승, 2승, 1승, 0승까지 표현하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십진수를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은 뭐 26.7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를 다룰 때는 이진수만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십진수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로 말하면 좀 이상하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배울 때 우리는 십진수를 기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진수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진수를 다룰 때 십진수로 변환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십진수를 사용할 때는 이걸 다시 이진수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진수하고 십진수 서로 여러분들이 변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방법이죠. 테이블 1-1 보게 되면은 십진수 n에 대해서 2의 n승, 십진수 뭐 2의 n승이 갈 때, 예를 들면 2의 제로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2의 n승이 됐을 때 그 십진수로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걸 표현하는 그런 값들이 바로 테이블 1-1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의 0승은 당연히 1이겠죠. 2의 4승은 16 십진수로, 2의 10승은 1024, 2의 14승은 뭐 16kg, 뭐 2의 20승은 뭐 1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진수하고 이진수의 2의 몇 승이냐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진수를 바이트로 보통 많이 표현하죠. 이진수를 갖다가 바이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이트는 결국은 2의 n승으로 표현되는 이진값을 갖다가 8비트 단위로 나눠 가지고, 즉 8비트씩으로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 하나의 바이트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8개의 비트가 있으면은 그게 한 개의 바이트가 되는 것이죠. 뭐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예, 8개의 비트가 한 바이트다. 그랬을 때 이 바이트를 나타내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 바이트 크기를 갖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쭉 10진사와 이진수를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뭐 킬로, 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천에 몇 승이냐 하는 단위를 보통 많이 쓰게 되죠. 예를 들면 킬로다. 그러게 되면 10의 3승. 뭐 메가다. 그럼 10의 6승. 기가다. 그럼 10의 9승 나타냅니다. 이진수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2의 n승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2의 10승이 1kg 이거 결국은. 그리고 2의 20승이 메가, 2의 30승이 기가, 2의 40승이 테라가 되는 겁니다. 요새 뭐 보통 테라 단위를 많이 쓰죠. 하지만 테라 이외에도 우리가 벌써 이제 페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의 저장 용량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이미 테라의 용량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벌써 페타 아니면 이제 엑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용량 갖다 이제 제타바이트나 이제 요타바이트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요타바이트 정도로 쓰는 그런 용량 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 필요는 있겠죠. 페타는 2의 50승, 엑사는 2의 60승, 제타는 2의 70승, 요타바이트는 2의 80승을 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진수에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그런 사치 연산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연산 방법은 뭐 지극히 간단합니다. 어차피 이진수는 뭐 공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뭐 공하고 1을 더하면 1이 될 것이고, 공하고 0을 더하면 0이 될 것이고, 1하고 1을 더하면은 자릿수 하나 올라가고 결과는 0이 되겠죠. 예, 그때 자릿수 하나 올라간 것을 우리는 캐리라고 합니다. 그 캐리는 바로 앞자릿수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덧셈을 한다. 그러면은 이 덧셈에서 예를 들면 어젠드가 이제 101101이고 어젠드가 100111이다. 그러면 각 자릿수대로 우리가 10진수를 연산할 때가 똑같이 각 자릿수별로 더해줍니다. 1하고 1을 더하면은 결과는 0이 되고 하나 캐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0하고 1을 더한 거에다가 캐리를 1을 더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0이 될 것이 캐리가 하나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하고 1을 더하면은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올라갔으니까는 그 1을 더해가지고 1이 될 것이고 캐리가 하나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쭉 앞에 캐리를 갖다가 더해주면서 썸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뉴엔드가 뭐 예를 들면은 미뉴엔드가 뭐 101101이다. 서브스랜드가 이제 뭐 100111이다. 예, 똑같은 값을 갖다 우리가 빼기를 해주게 되면은 덧셈 했을 때 이제 100이 나오던 그 결과가 뺄셈을 하게 되면 000110이 돼버리죠. 즉 1에서 1을 빼면 0이고 당연히 0에서 1을 뺄래니까는 앞에 값을 하나 빌려와야겠죠. 즉 바로를 해야 될 겁니다. 1을 가져와서 그래서 빼면은 2에서 1을 빼면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1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빌려줬기 때문에 0이 돼버렸죠. 그래서 역시 앞에 또 하나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2에서 1을 빼면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1은 하나 빌려줬기 때문에 0이겠죠. 그래서 0에서 0을 빼는 거가 0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10진수 곱셈하는 것처럼 각 자리수별로 곱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자리 시프트 해가지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1을 갖다가 곱하는 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더하기예요. 이 멀티플라이어가 1이면은 이 멀티플리컨 들어갔다가 한 번 더하고
그리고 0이면은 안 더하고, 즉 0을 더하는 거죠. 1이면은 또 더하고, 단지 하나의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시프트를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릿수씩 시프트가 되면은 이런 식의 표현될 것이고, 각 자릿수별로 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결과, 즉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진수의 덧셈과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십진수를 쓸 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단지 이제 십진수에서는 10에서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을 넘어가면은 뭐 캐리가 하나 넘어가고, 뺄셈을 하는데 뺄셈이 모자라면은 10에서 하나를 갖다 바로 해가지고 10에서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반해서 이진수는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캐리가 넘어갈 때는 더한 거의 합이 결과가 2면은 앞자리로 1이 캐리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뺄셈을 할 때 뺄셈을 할 값이 모자라게 되면은 앞에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와서, 즉 2를 빌려와서 뺄셈을 한다 하는 그러한 결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이진수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진수를 갖다 뭐 지금 오늘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사칙연산을 할 때 십진수를 응용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십진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진수를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수, 즉 베이스의 변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뭐 어떤 진법을 갖다 어떤 진법을 바꾼다, 뭐 10진수를 갖다가 뭐 8진수로 아니면 이제 20진수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했을 텐데,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이진수니까 결국은 이제 이진수하고 10진수 사이의 변환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진수를 갖다가 이진수로 바꿔라, 10진수 40일이 있으면 이걸 이진수로 바꿔라 하게 되면은 우리 흔히 쓰는 조립제법 있죠. 예. 어떤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2로 무조건 나눕니다. 계속 나눠요.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 값을 갖다가 표시하고, 나머지가 없으면은 그냥 0이고, 그러니까 계수값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 수학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지적했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쭉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더 이상 나눌 값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면은 그 값을 쭉 연결했을 때 결과값이 바로 해당하는 진법으로 바꾸는 결과값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계수를 갖다가 차례대로 A5부터 A0까지 거꾸로 쭉 나열하면은 변하는 값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조립제법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2로 10진수를 나눠 가지고 이진수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예, 그렇죠. 계산기가 있잖아요. 휴대폰에도 있고 뭐 직접 캘큘레이터도 있고 이 PC에서도 계산기가 제공하잖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쓰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진수를 10진수로 이진수로 바꿀 일이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산기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뭐 굳이 우리가 수학과도 아닌데 수학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뭐 연산을 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예제 1-2를 보더라도 이 10진수를 갖다가 8진수로 변환해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진법을 변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계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니까 다 계산기 쓰세요. 다만 원리만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원리는 뭐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8진수로 변하고 싶다? 8로 계속 나눈다는 겁니다. 8로 나눠가지고 목과 나머지, 그 몫을 또 나누고 나머지 해가지고 결과값을 갖다 내면 되는 것이죠. 예제 1-3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정수, 즉 위에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려면은 계속 2로 나눴죠. 소수점 이하를 갖다가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2를 계속 곱합니다. 예. 곱해가지고 정수 부분이 나오면은 정수 부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안 나오면 0이죠. 예. 나머지를 갖다 계속 또 2로 곱합니다. 2로 곱하고 곱해가지고
소수 부분이 안 남을 때까지, 소수 부분이 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언젠가 빵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개수를 갖다가 쭉 모으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바로 이진수로 바꾼 이진수의 소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순서가 앞에 정수 부분은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 소수 부분은 반대입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냥 계산기 쓰라고 그랬죠. 계산기에 쓰면은 세상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계산기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여러분이 조금만 둘러봐도 주변에 계산기 많은데 안 쓰면 바보죠. 그럼 시험 볼 때도 계산기 써서 시험 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시험을 볼 때 계산기 씁니다. 이 시험을 만약 논리회로 시험에서 이런 진법 변화에 나오면 계산기 써도 되냐? 됩니다. 계산기 쓰세요 그냥. 이상은 계산기 2차론자의 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십진수하고 이진수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십진수하고 이진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의 세상은 십진수의 세상이고 컴퓨터의 세상은 이진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 사이의 변환을 위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알아봤었는데 실제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를 다룰 때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진수로만 모든 걸 다 써놓게 되면은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이진수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제 기계어 코드를 주로 다루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라 할지라도 이진수를 다루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진수를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진수, 옥탈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헥사데시멀 16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이제 테이블 1-2를 보게 되면은 바로 10진수, 뭐 0부터 대충 이제 15까지죠. 그리고 그걸 이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이거를 옥탈, 8진수나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진수 0부터 15까지를 16진수인 0부터 F까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진수를 딱 봤을 때 0부터 9까지야 뭐 딱 이진수를 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만은 10부터는 A, 16진수는 A, B, C, D, E, F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A는 1010이다. 뭐 B는 1011이다. 뭐 E는 111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컴퓨터 코드들이 이진수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6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 코드를 보더라도 거의 뭐 열의 9은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숫자가 있다. 이진수로 110, 110, 001, 101, 011. 111, 100, 000, 110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표현되어 있다. 이거 읽기만 해도 숨차죠. 이거 갖다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8진수나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8진수나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진수를 봤을 때 그걸 한눈에 16진수로 바꾸거나 한눈에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8진수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16진수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16진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진수로 된 이런 표현이 있을 경우에 이걸 16진수로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16진수는 말하자면은 4개의 비트가 한 자릿수로 표현된 거죠. 0000부터 1111까지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4자리 이진수를 갖다가 한 자리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16진법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일단 4자리를 다 끊어요. 4자리 단위로 다 끊습니다. 소수점 이하도 마찬가지죠. 4자리 단위로 끊습니다. 만약 자릿수가 모자란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앞에 10 둘밖에 없죠. 앞에 빵빵이 있는 겁니다. 00이 있어가지고 이 4자리인 00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죠.
1100은 금방 빨리 외우라고 그랬죠. C입니다. 0110은 6입니다. 1011은 B죠. 1112는 F입니다. 0010은 2죠. 그래서 EC6B.F2가 바로 16진수로 표현되는 이진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EC6B.F2라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0010, 1100, 0110, 1011.1111, 0010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8진수를 표현할 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진수이지만은 8진수를 표현하려면 8진수는 결국은 0부터 8까지, 즉 3비트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3비트. 그래서 3비트씩 끊어요. 똑같은 이진수를 갖다 16진수를 표현할 때는 4자리를 끊었죠. 8진수는 3자리를 끊습니다. 그러면 2, 6, 1, 5,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도 3자리씩 끊습니다. 뒤부터 끊는 거 아니에요. 소수점에서 차례로 끊는 겁니다. 소수점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럼 7, 4, 0, 6이 되겠죠. 그러면 26153.7460이 바로 8진수로 표현한 7406이죠. 06. 예, 요걸 좀 잘못됐네요. 7406. 이게 8진수로 표현한 표현이 되겠죠.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8진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8진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16진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나 값이 나왔는데 막 영어가 중간에 섞여 있는 숫자가 있다. 뭐 예외 없이 16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6진수를 이렇게 이진수로 바꿔서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빨리 키워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변화 못하면은 이진수를 16진수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빨리빨리 변화 못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제어를 할 때 논리 회로에서도 물론이지만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뭐 포트 제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제어를 갖다 할 경우에 이진수를 빨리빨리 여러분들 16진수로 변화하지 못하거나 그 반대를 빨리 못하면은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이 16진수 그리고 이진수 요 사이의 관계는 빨리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첫 주고 또 수강신청 병력도 많은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첫 주에 해주게 되면은 수강신청 변경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책의 대부분의 챕터들이 한 챕터가 2주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대략 2주에 한 챕터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는 또 다른 스케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LMS의 공지 그리고 LMS의 각 주차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안내 내용을 꼭 읽고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